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 서론만 간략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은 책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인생의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많은 고통을 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지금 현 시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기대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노후 대비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고 이런 와중에 도대체 인생은 왜 사는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에 대한 배경을 짧게 나누어 드리면, 본래 이제 하버드 대학교 임상심리학 교수셨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임상심리학 교수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분 건강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 건강이 안 좋고요. 금수저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들을 쭉 보면 그냥 저희 그 중산층들,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의 친구들과 같이 자라면서 친구들 중엔 심지어 자살한 친구도 있고 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학문적으로만 탁월한 그런 교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업도 뭐 석유 시추공이라든가 뭐 목공소에서 일을 했다거나 뭐 철도 까는 일부터 별의별 일을 다 하셔서 이분 자체가 일단은 대다수의 대중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따님이 계신데 이 따님이 굉장히 어릴 적부터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서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해서 그렇게 진통제를 달고 사셨고 심지어는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하다가 벌써 젊은 나이에 고관절과 발목 관절을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 딸이 막 마약 그 계통의 어떤 그런 약까지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막 정신을 이제 막 혼미한 상태로 막 지내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아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이제 그 약물 투여까지 받으시다가 그 약물이 역시 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끊는 치료를 최근에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먼저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분이신 거죠. 이분이 요즘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하기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이 든 사람도 노후 대비가 너무 힘든 이 시기, 곧 인생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시기, 허무주의, 그리고 회의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도대체 인생은 왜 사는 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보통 이제 대다수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인생을 사는데, 이분은 행복, 기쁨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뭐 막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엄청나게 힘든 고행의 수준의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개인적인 욕심만 내지 말고 사회 속에서 사회 공익을 생각하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서 일하고만 있어도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 작게건 크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당신은 참 이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분위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끔 자기 개발과 개인적인 욕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익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난 필요한 사람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알아서 서로 인간관계 속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존재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필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런 존재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허무주의라든가 아니면 기타 회의주의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존재감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서 행복이나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 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실력이 좋아져서 알아서 희소 가치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이제 그 12가지 법칙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큰 주제를 나눴고요. 앞으로도 이 12가지 법칙 그리고 서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조금 나눈 다음에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